안녕하세요. 저는 박사과정 2학기차 강희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제할 부분은 PTSD의 치료 부분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사례에 대해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먼저는 치료자는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담자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고 내담자의 무력감과 무만감, 억압된 증오와 적개심 등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두렵지만 재체험을 시도해 보겠다는 의지가 생겨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구타와 성적 학대 경험을 치료자와 함께 자세하게 떠올려보고 당시 들었던 생각과 감정을 느껴보는 재체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내담자가 재체험 연습 과정에서 강하게 느끼는 감정과 남편의 학대 후 증상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탐색합니다. 남편에 대한 학대 후 증상이 남편에 대한 분노감인지, 그런 일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인지, 그런 일을 당한 자신과 관련된 우울감인지 이런 자세하게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지적 재구성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PTSD 내담자의 경우는 왜곡되고 과잉 일반화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시도합니다. 또 대처 전략을 파악하는데요. 내담자가 사용하고 있는 대처 전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사례에서는 남편과 살던 시댁 근처 쪽으로 가지 않거나 남편을 잔인하게 죽이는 상상을, 이런 사고들을 억제하는 것, 이런 대처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대처 행동들을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대처 행동의 역설적 효과에 대한 교육과 또 점차 포기해 보도록 행동 실험을 시도하게 되고요. 결혼 전에 즐겨 하던 일들, 운동이나 시집 읽기 등과 같이 다시 하도록 격려하고 나름대로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점진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담자의 핵심 신념과 성격과 관련된 여러 신념을 파악하고 이를 다루게 되는데, 내담자의 경우 남편의 학대 행동이나 자신의 증상을 평가 등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PTSD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기 가치감이나 타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데 외상후 스트레스의 효과적인 치료법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단 PTSD의 효과적인 치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었는데요. 지속적 노출 치료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인지 처리 치료가 있었고, 안구 운동 둔감함 및 재처리 치료가 있었습니다. 지속적 노출 치료법은 외상 경험의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서 외상과 관련된 공포가 둔감화되고 그에 따라서 외상 기억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감소된다는 원리로 되는 치료이고요. 인지치료는 외상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강한 부정 정서를 유발하고 외상 기억에 대한 인지 처리를 방해함으로써 외상으로부터 자연스러운 회복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에서 외상 사건을 좀 더 상세하고 정교하게 재평가해서 외상 사건에 부여한 부정적 의미를 수정하고 외상 기억에 대한 회피를 줄임으로써 외상으로부터 회복 과정을 촉진한다는 원리입니다. 안구운동 둔감함 및 재처리 치료는 안구운동을 통해서 외상 기억과 관련된 부정적 사고, 감정, 심상이 점차 약화되는 동시에 외상 기억의 정보 처리가 촉진된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치료입니다. 오늘 저희가 앞에서 본 고시의 사례에서는 PTSD의 인지행동 이론을 통해서 인지 모델의 치료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PTSD 인지 모델에서는 충격적 사건에 대한 평가와 기억의 문제로 인해서 PTSD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TSD 환자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보지 않고요. 현재에도 강한 위협이 되는 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충격적 사건에 대한 기억은 저장되고 인출되는 양상이 일반적인 기억하고 달라서 PTSD 증상이 증폭되거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PTSD 환자가 충격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살펴보니 충격적 사건에 대해 과잉 일반화된 해석을 주로 합니다. 충격적 사건에 대해 과잉 일반화된 해석이 주로 나타날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자체에 대해서 자신은 나는 재앙을 불러오는 사람, 세상은 너무나 위험하고 나는 그런 일을 당해도 싼 사람이다 와 같이 해석을 하고요. 정상적인 범위의 사건들도 더 위험한 것으로 지각하거나 재앙이 닥칠 가능성으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로 불안감과 공포감이 강해지고 관련 상황이나 자극에 대해 회피 행동을 하게 되어서 잘못된 평가가 반증되지 못하고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충격적 사건 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이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도 위협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강간을 당한 여성의 경우 자신이 반항하지 못한 것이 자신에게도 성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해서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충격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한데 충격적 사건과 관련하여 파생된 다른 사건들을 현재의 위협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PTSD 증상이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PTSD 증상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사건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때문에 증상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 충격 때문에 생활과 삶이 실제 변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고도 평가해서 증상이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내담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침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 생각나고 감정이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등의 초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것을 정상적인 불안 반응이고 회복 과정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요. 자신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망가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런 감정을 해결하고자 사고를 억제하거나 회피 등의 대처 방법을 찾아서 자신의 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반증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순환이 지속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본인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족이나 친구들은 내담자를 배려해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거나 조심하는 경우에 내담자는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구나 라고 해석해서 오히려 소외감이나 사회적 위축감을 갖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 사건의 결과로 건강, 외모, 직업, 경제적으로 삶의 부분이 부정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서 우울감이나 무력감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PTSD 환자들은 충격적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억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사건을 회상해 보려고 하면 조직화가 잘 안 되고 단편적으로 떠오르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빠뜨리거나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반면에 비의도적 재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비의도적 재경험은 침습적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비의도적 재경험의 특징은 재경험은 생각보다는 주로 감각 인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청각이나 다른 감각으로 통해서도 인지가 되지만 주로 시각적인 형태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감각 인상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경험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감정은 충격 당시의 감정과 똑같이 느낀다고 해요. 보통 자서전적 기억을 떠올릴 경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해내고 있는 거라고 인식하는데 이런 침습적 사고는 그런 인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충격적 사건 당시에 느꼈던 인상과 모순되는 정보를 가지고 그 인상이 사실이 아님을 알아도 재경험을 하는 순간에는 충격 당시의 인상을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충격적 사건을 회상하지 않아도 사건과 관련된 감정이나 생리적 감각을 재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자극과 상황에 의해 비의도적 재경험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시간적으로 연합된 단서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을 당하던 당시에 붉은 벽돌로 된 벽을 봤다면 붉은색의 벽만 보아도 자신도 모르게 심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PTSD 환자들은 의도적인 회상은 잘 해내지 못하는 반면에 지금 여기처럼 생생한 침습적 사고를 하는 것은 충격적 사건이 부호화되고 기억 속에 저장되는 방법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억 속에 저장되는지 살펴보면 충격적 사건은 자서전적 기억 속에 제대로 정교화되고 통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기억들은 의미 단위와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저장되거나 저장이 되는데 충격적 사건은 의미가 정리되어서 기억에 저장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해상할 때 의미에 기반한 인출이 어렵습니다. 시간적 맥락도 부여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담자는 지금 여기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또 SS와 SR 연합이 강하다. PTSD 환자들의 경우 충격적 사건과 관련된 주변 자극과 반응의 연합이 강하게 일어나서 연합된 자극에 의해서 충격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정서 반응이 유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PTSD에서 충격적 사건 직전이나 직후에 있었던 현저한 자극이 자기에게 닥칠 위험을 예언하는 것과 연합되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강간 당시 빨간 벽을 본 붉은 벽만 보면 놀라는 것처럼 자극이 연합이 됩니다. 연합적 기억은 비의도적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환자가 왜 이런 기억이 나고 재경험 되는지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각적 점화가 강하다. 충격적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합된 자극에는 강한 지각적 점화 효과가 있어서 이것이 바로 반응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자극에 대해서 내담자는 지각을 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서들은 다른 자극보다 더 쉽게 인식되어 가지고 비의도적 재경험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PTSD 환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서 위협과 증상을 통제하려 하지만 환자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대처 전략 행동을 함으로 PTSD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악몽을 꾸게 될까봐 잠자리에 늦게 들게 되면 오히려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악화되고 신경질적이게 되고 고립감 등의
등을 느끼게 돼서 PTSD 증상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거죠. 부적응적 대처 행동을 하면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변화되거나 반증되지 못합니다. 그 대처 행동이 부정적 평가에서 기인함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네. 충격적 기억이 부적응적 행동 전략과 인지 처리로 인해서 일반적인 자서전적 기억과 같은 양성으로 변화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충격적 사건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전략 때문에 자서전적 기억 맥락의 통합되기가 오히려 연결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시에 대해 치료적인 함의를 이끌어내자면 침투적 재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충격에 대한 기억을 정교화하고 이전 경험이나 향후 경험과의 맥락에 통합시켜야 된다는 거죠. 기억을. 네. 그리고 충격적 사건과 관련 사건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수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정교화되거나 부정적 평가가 수정되지 못하게 만드는 역기능적인 행동 및 인지적 전략을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인지행동치료의 어떤 진행 과정과 절차를 봤다면 이제 인지행동치료를 통한 내담자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면접인데요. 평가 면접에서 환자에게 사건을 회상해 보도록 합니다.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점이 뭔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뭔지, 현재 강한 고통을 유발하는 기억은 어느 부분인지 탐색하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점, 자기 증상과 미래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생각을 탐색하는데 이것은 환자의 생각과 평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을 평가합니다. 충격적 사건에 대한 기억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사건의 순서가 뒤죽박죽 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침투적 사고가 지금 여기에 성질을 띠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부적응적인 인지 및 행동적 전략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충격적 사건을 접어두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내담자가 하는지, 충격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뭘 회피하는지, 침투적 사고를 어떻게 다루는지, 반추하는지, 무슨 내용인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치료의 논리를 제공하는데요. 내담자에게 PTSD 증상에 대한 일반적 이 증상에 대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사건을 겪으면 누구나 보일 수 있는 증상인데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고요. 그 환자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환자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증상도 전형적인 증상이다 라고 알려주면 환자가 안도감을 갖고 왜곡된 평가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또 환자가 충격적 기억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처 전략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는데요. 환자에게 사고를 억제하거나 주의 분산 등의 행동이 가벼운 스트레스에는 대처하는 데 좋지만 지금처럼 큰 충격에서는 오히려 PTSD 증상을 유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줘야 하는 거죠. 다음은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충격적 사건을 피하지 않고 자세하게 생각하고 해상해서 그런 증상을 유지하는 요인을 수정해 나갈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해주고 설명하는 것을 이 과정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험과 교육인데요. 실제 간단한 사고 억제 실험이나 반추 실험을 해봄으로 해서 역설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내담자에게. 또 약물 치료나 건강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왜곡된 부정적 평가도 수정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자기 삶을 새로 시작하기 단계인데요. 충격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공포감이 반복적으로 엄습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재조명과 새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전의 활동들을 시작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앞에서 본 고시 사례의 경우 결혼 전에 즐겨 했던 일들이 운동하는 거나 시집 읽기 등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다음은 재체험과 인지적 재구성입니다. 재체험을 통해서 인지적 재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재체험이 왜 중요한가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충격적 기억이 의미적으로 정교화되고 맥락 속에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재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또 재체험 경험을 통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였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충격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충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미치거나 통제력을 잃거나 죽을지 모른다 라고 믿는 내담자들에게는 이런 재체험 자체가 그런 해석을 검증하는 강력한 행동 실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인 재체험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체험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첫 번째, 환자는 치료자와 함께 안전한 상황에서 해야 하고요. 충격적 경험을 떠올려서 재체험하고 말로 옮기거나 글로 써보는 과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본인의 마음의 눈으로 충격적 사건을 재체험해보라고 지시하는데요. 가능한 한 생생하게 그 사건에 대한 심상을 떠올려 보도록 하고 사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현재 시제로 기술하도록 하게 합니다. 충격적 사건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을 파악하고 고통의 수준도 평정해 봐야 하는 거죠. 사건 자체에 대해서 재실험을 실시하는데 치료가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했던 실험을 점점 이제 축소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으로 영역을 좁혀서 재체험을 반복해 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재체험 연습을 하고 나면 인지 재구성 기법을 사용해서 충격의 핵심적인 순간과 관련된 생각과 신념을 파악하고 논의합니다. 치료가 진행해감에 따라서 충격적 기억의 특성도 변화하여서 기억이 점차 일관적이고 조리 있게 되고 지금 여기의 특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체험에서 인지적 재구성에서 언어적, 심상적 인지 재구성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 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감이나 죄책감이나 수치감을 강하게 느끼는 내담자의 경우, 또한 충격적 사건 동안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자기 자신의 부정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폭력을 경험한 경우, 이런 내담자의 경우는 인지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치료 과정에서 직접 노출 과정을 하게 되는데 충격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관련된 자극을 회피하지 않고 노출시키는 것은 충격적 사건이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임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에 가보고
충격 동안의 장면과 지금의 장면이 비슷하거나 다른지를 같이 의논해보고, 충격적 사건 동안 있었던 위험한 자극과 충격과 우연히 동시 발생한 무해한 자극을 내담자가 변별해 볼 수 있도록 직접 녹취를 해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상 인지치료, PTSD에서 인지치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제 발전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